저희 학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선도학교와 그리고 자유형 공립고 또 이 두 개를 같이 실시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형 공립고에서 정보문화예술 진로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잠깐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학교에 이 지금 프로그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 1학기 문화예술교육으로 1학년 학생들 창체 시간 한 차시를 이용해서 전 학생의 카운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 선생님을 초빙해서 16착시에 거쳐서 학생들에게 카운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남학교다 보니까 아이들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1시간 내내 두들기다 보면 아이들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1학기 교육을 통해서 자기 표현력을 또 표현력을 발달시키다 보니 즐거운 학교 문화생활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제일 좋은 것은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심미적인 인성교육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보시면 16자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습하는 것 지금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공연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지금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1인당 전부 한 학기를 한 명한테 다 지급을 해줍니다. 다 지급을 해주고 그걸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가운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지금 그 가운을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을 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1학년 4반의 영상인데 요거 한번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영상을 촬영한다니까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온실에는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는 악기가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기 악기는 자기 집에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원격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집에서 줌으로 이 가온 수업을 다 받을 수 있었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1학년 역시 창체 한차실을 또 애니메이션 창체 활동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외부 강사 선생님을 초청해서 16차시로 운행이 되었는데 카툰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이 16차시로 이렇게 학생들이 캐리커처도 하고 머그컵도 만들고 그리고 금년 만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활동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게 머그컵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고 밑에 이제 금년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캠페인 활동으로 지금 포스터를 만든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백신 캐릭터를 만들고 그 밑에 하단의 세 개는 입체 만화로 해서 한 카트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장면 선정해서 작품을 만들면 이거를 교내에다가 전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심화가 된 동아리가 미술 디자인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진짜로 이제 미술 쪽으로 가고 싶다 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다른 운영 목표보다도 보시면 학교 환경 개선에 얘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활동 사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제일 앞에 보시면 벽에 쭈그려 앉아갖고 뭔가를 하고 있죠. 이게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벽화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교 내 불용 공간을 활용한 벽화 그리기 활동을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학년 창체 시간을 활용해서 코딩 수업을 합니다. 학생들 전체가 다 코딩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1학기, 2학기 1년 동안 수업을 하게 됩니다. 16차시로 하는데 1학기 때는 스크래치 교육 그리고 아두이노 교육을 배우게 되고 2학기 때는 앱 인벤터를 이용한 앱 제작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 사람당 다 하나의 키트를 제공을 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그 키트, 자기 키트를 가지고 이게 수업에 임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키트를 만들고 그다음 휴대폰에 또 연동되는지 이런 것까지 아이들이 시연해 보는 활동입니다. 이것이 심화된 것이 2학년의 로봇 코딩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앞에 많이 배웠던 코딩이라는 것이 낯설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 심화시켜서 학생들에게 이제 진로적으로도 아이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총 16차시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 학생들이 창의 로봇에서 마지막에 모형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각자 앉아서 자기가 만든 작품들을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크게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창체 활동을 이때까지 이용을 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코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된 상태에서 학생 주도로 해서 생태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동아리로 지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동아리가 있는데 2학년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직접 이렇게 체험해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트를 가지고 외부 강사 선생님을 초청해서 아이들이 간단한 앱을 제작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차시별이고요. 아두이노와 피지컬 컴퓨팅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면 이렇게 식물들을 재배하는 키트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8명은 한 사람당 하나의 키트를 또 줬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들고 가서 잘 키워서 가지고 오너라. 근데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규격화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립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가 고장이 나면 선생님 이거 안 돼요 이러면은 이게 빨리 AS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 뒤에 여기에 보면 창의 로봇 메이킹 대회 갔다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까지 아이들이 1학기, 2학기를 통해서 쭉 배운 코딩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이 2학기에는 홍수에 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2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8명이니까 4명, 4명 나누어서 창의 로봇 메이킹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팀의 모습이고 이것은 2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두 팀이 다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등수 안에 들어서 이렇게 지금 멋있게 폼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민주시민역량 강화반인데 이 2학년 13명입니다. 이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선생님이 어떻게 주제를 정해준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활동 주제를 7가지 유형으로 정했습니다. 정해서 학교에 1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3월에서 5월까지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버드베이스 스티커 부착하기 이렇게 월별로 아이들이 주제를 잡고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버드세이버 스티커 부착은 학생들이 교내에 유리창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한 번씩 보니까 새들이 부딪혀서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자기들이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그리고 교육용 팻말도 붙이고 학생들이 생명 존중을 위해서 신문 및 활동지도 활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2030 부산 엑스포 홍보 영상 제작해서 저희 학교 이 학생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해서 여기 오디션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한 팀 중에서 상위 8번째의 조회수를 저희들이 획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올바른 분리수거 습관 정착을 위한 프로젝트 해서 학생들이 또 만들었는데 지금 크게 나오는 여기 안내 포스터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이 만든 거를 카툰을 제작해서 만든 거를 교실에 쓰레기통 있는데 부착을 하고 그리고 학년실 앞에다가 인간 신문 이렇게 신문 인간 이렇게 해서 사람 모형을 똑같이 만들어서 우리 학교 교복을 입혀놓고 거기에다 이제 매일 필요한 안내문을 붙이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좀 보라고. 좀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나가다가 애가 앉아 있어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넘어가 버렸네요. 자, 환경의 날 해서 급식실 안에서 날 정해서 아이들이 잔반을 남기지 말자 하는 캠페인 활동도 합니다. 이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겠죠. 그 다음 얼마 전에 저희는 학생 회장을 일찍 뽑더라고요. 이 학교는. 근데 그냥 뭐 나서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토론하는 거를 방송실에서 이제 우리 TV에 왜 대통령 이게 토론하듯이 학생 회장 후보들을 이렇게 해서 토론을 시킵니다. 토론시키는 거를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송출을 시킵니다. 송출을 시켜서 요거를 가지고 학생들이 판단을 해서 어느 학생이 더 좋은 회장이 될 것인가를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학생들에게 열린 길을 만들어주는 이런 활동도 했습니다. 그 다음 불필요한 이메일 지우기 캠페인을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학생들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설명드릴 게 다음에다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우리도 우리 학교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도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마지막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이 꼼꼼하게 이제 13명이나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찍어서 제안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제출을 하고 이 학생들이 의견을 교장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벌써 해결이 되었고 점차적으로 지금 해결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아주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정보, 문화, 예술, 진로 융합형으로 우리가 교육을 한번 시켜보니까 제일 좋았던 것은 예술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삭막한 마음을 아름답게 함으로써 아이들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즐거운 학교가 되고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가 되었다. 그리고 4차 혁명 시대다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는데 미리부터 아이들 코딩 수업을 전면적으로 다 시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미래 직업에 대해서도 진로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학생들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학교도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적용해서 실시해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